정부가 수도권에 반도체 연구와 생산, 유통을 한데 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목표입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핵심 사업인 반도체. 수출 비중에서도 단일 품목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선 대한민국 기업들 압도적 우위를 달리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열세입니다.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반도체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용인 일대로 그 규모만 71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기존에 있는 삼성전자 용인 기흥, 화성, 평택 캠퍼스를 다 합친 것보다도 20%가량 더 넓습니다. 여기에 2042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제조 공장 5개를 짓고 설계, 유통, 부품 등 국내의 관련 기업 150곳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산시설이 완공되면 파운드리 1위 경쟁사인 대만 TSMC와 본격적인 점유율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술에서 앞서고 있음에도 TSMC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건 생산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TSMC의 설비 투자는 47조 원, 삼성전자는 15조 원입니다. 1위 업체인 TSMC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삼성이 TSMC와 경쟁을 위해서는 캐파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성까진 갈 길이 멉니다. 지난 2019년에도 정부가 용인에 122조 원을 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토지 보상 등 문제로 공장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지 관련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는 한편 기반 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미래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 로봇 등 6개 첨단 산업을 핵심 육성 전략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15개 지역에 첨단 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진중 기자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외에 투자에 사활을 걸겠다고 내세운 건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자동차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95조 원, 세계 3위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2030년 세계 3강을 목표로 전기차 생산 규모를 5배로 늘리고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작년 기준 국내 전기차 생산량은 33만 대. 계획대로라면 5년 뒤 150만 대 이상 생산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산업에도 39조 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배터리의 생명인 주행거리 확대, 안전성, 무게 감소 등의 기술을 먼저 개발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외에도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등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밝힌 첨단 산업은 모두 6개 분야. 이를 위해 전국 15곳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과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15개의 1,200여만 평의 산단 조성을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를 비롯해 광주의 전기차 등 미래차,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단지, 경북 안동의 바이오 생명, 울진의 원자력 수소 등이 후보지입니다. 대부분 이미 관련 생산시설이 집중돼 있는 곳들 위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만 550조 원, 재원 조달엔 민간 기업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SK가 179조 원, 현대차가 63조 원, LG도 5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산업은 투자나 이제 신규 고용이 많이 일어나는 산업이라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거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가동해 이르면 202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인터뷰를 9면에 걸쳐 대서특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선 공약이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일본 정부도 즉각 호의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을 단행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선 공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구상권 문제에 대해선 향후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초대를 했고 자신이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큰 진전이고 성과라며 강제동원 해법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는 한미일 세 나라가 원활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일본이 예민하게 반응해온 초계기 갈등엔 한일 방위 당국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선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상황이니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힘을 보태줬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적극성에 일본 정부도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首脳同士で率直なやり取りが行われ、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がさらに発展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부친의 일본 근무 시절 일본 분들은 정직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는 윤 대통령은 소바나 우동, 장어 덮밥 같은 일본 음식을 좋아하고 지금도 일본의 음식기행 드라마를 자주 본다며 일본을 향한 호감도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에서 더 얻어낼 것은 없는지 이것저것 따져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보수 진영은 한국 정부의 해법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일본 내부의 시각도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해법대로 배상이 되면 논란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자 배상을 빠르게 마무리짓고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동선언은 없을 거라고 밝혔는데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합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측의 우려를 안심시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재단으로부터 배상 상당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되면 더 이상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오늘 제3자 배상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배상을 빠르게 마무리짓고 국내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구상권 청구를 막을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뒤집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은 없고 대신 두 정상이 공동회견에서 차례로 각자 회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높은 수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019년부터 3년간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미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해법을 연일 비판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사과도 없이 그들이 내야 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신 내는 그런 굴욕적인 해법은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런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윤석열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포스코가 피해 배상을 맡은 재단에 40억 원을 냈습니다.
포스코처럼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여전히 피해자들은 거부하고 있고 반대 여론도 여전히 거셉니다. 엄진 기자입니다.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기로 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포스코가 4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 포스코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겠다며 약속한 100억 원 중 남은 금액으로 포스코는 정부 발표 취지에 맞춰 약속을 이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등이 기부금을 냈지만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가 처음입니다. 정부는 포스코처럼 1965년 한일 청구권 자금의 도움을 받은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의 배상금이 40억 원가량, 재원은 마련됐지만 남은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유족 4명만 정부 배상에 동의했을 뿐, 특히 생존 피해자 3명은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현행 민법에도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을 때엔 제3자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강행할 경우 정부와 피해자 간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안 철회하라. 전국 18곳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역사학회 등 49개 단체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대 시위도 계속됐습니다. 일말의 소득도 없는 양보는 굴욕의 양보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더 큰 파국으로 이끌 뿐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남아 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21만 명 모두를 지원하려면 특별법과 함께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호응은 아직 없고 한전과 도로공사, KT 등 국내 다른 기업들도 정부가 요청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